네, 지금 양 시장은 하락에서 다시 반등에 성공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조금 상승폭이 미약해서 방향성이 좀 없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에 들어와 있습니다. 수급 상황으로도 지금 그닥 유쾌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실전 매매 최고수 이종복 전문가와 함께 오전장에 대한 부분들 타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자, 오늘장 같은 경우에 장초반들이 떨어져서 보합권으로 지금 접어든 구간입니다. 특징 어떻게 잡으십니까? 그러니까 해외 시장 강세, 국내장 상대적 약세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뭐 지수 얘기는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우리나라가 해외장 못 따라가는 부분이 뭐 이런저런 요인도 많이 있지만은 삼성전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 시장도 올라탔어요. 시장은 올라탔는데 이동평균선의 각도와 모습, 그러니까 이게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혼조 국면으로, 역배열 혼조 국면으로 있는 것은 최근 내에 지수가 변동성이 되게 세게 나오면서 치고 가지 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어쨌든 시간 지나면서부터 야곱야곱 이종복이가 봤을 때는 올라갈 것 같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툭 하고 던지는 날 것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장은 정배열에서 주가가 잘 올라가죠. 근데 어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 나스닥이나 다우, S&P 모든 이쪽 시장이 최근에 움직이는 패턴이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고점을 치고 가고 하는 이런 게 약간의 경계감?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눈치를 보는 쪽에 있어서 미국장만큼 지수가 못 따라가는 측면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해외 시장 강세, 국내장 상대적 약세인데 어제도 다우하고 S&P 신고가 같고 미국장 뭐 요새 몇 번씩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메타를 따라가는 종목들이 있긴 있는데 방송에서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고 너무 소형주가 좀 많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미국장 이 빅테크 시총 높은 애들 몇 개 보면은 메타 여전히 신고가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사과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요거 애플이 만약에 신고가 가버리면은 나스닥은 뭐 지난번에도 내가 몇 번 얘기했었는데 안 빠질까봐 무섭다라는 얘기 좀 많이 하잖아요. 애플 분위기 지금 잡혀 있고 엔비디아는 어제 거의 찍었고, 근데 엔비디아가 단기적으로 좀 이격이 뜬 상황이에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마존 쪽이 조금은 약하지만은 요 세 종목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그죠? 요쪽이 이제 순환매가 나오거나 치고 가고 그러면 미국장은 참 잘 가요. 그쵸? 불안불안하지만 어쨌든 잘 간다는 얘기고, 테슬라도 다시 얼추 지지권으로 왔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떤 뉴스나 이런 걸 갖고 얘기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이라 얘기를 안 하지만 요거는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요새 테슬라가 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오늘 아침 마감한 거하고 주말 지나서 이제 금요일 날 마감한 거, 그거 갖고 금요일 마감,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 마감에 기사가 좀 나옵니다. 자율주행 기사. 그리고 2차 전지도 그거하고 엮여서 나오는데, 뭐, 그럴만 하니까 그런 기사 나오겠죠? 근데 테슬라도 얼추 지지권에 왔어요. 그래서 미국장은 진짜 탄탄합니다. 도대체 언제 빠질지 예측이 안 될 정도로 미국장 탄탄한 거에 비해 이제 우리나라 약한데, 1차적으로 어쨌든 우리나라는 반도체, 제약, 그 다음에 에너지 등 강세. 사실 더 나가도 되는데 말로 풀어 볼게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이종복이가 작년도에도 그랬어요, 여러분. 2013년도도 그랬고 2012년도도 아마 그랬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반도체 2차 전지가 동시에 강한 경우가 좀 드물고, 결국에 가서는 동시에 강한 타이밍으로 와요. 근데 지금 이제 얼추
동시에 강한 타이밍에 거의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은 동시에 안 강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같이 움직이면 좋은데 역시 아직은 우리나라는 같이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반도체가 삼성전자 그 어려운 그 급락세가 지금 진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반등 나오려고 하는데 거래량이 며칠 전에 급증했었고 조금씩 줄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세게 반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게 반등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나쁜 얘기는 아니죠, 여러분. 반등이 세지가 않다는 얘기지 빠지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결국은 삼성전자 62,500원 넘어서 65,000원대로 튈 거예요. 여기서 2차 전지가 같이 가줘야 지수가 레벨이 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은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 정도 얘기한 거예요. 근데 뭐 삼성전자 여기서 어느 정도 올라가고 다시 누이고 이제 완벽한 이중바닥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그죠? 이 그림 그리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어쨌든 반도체 삼성전자 반등 나오고 하이닉스 이 정도 기세면 뭐 20만 닉스 넘어가는 건 시간 문제죠. 근데 우리나라도 보면 하이닉스도 지금 이 121선이나 20만 강력 저항을 뚫으려면 거래가 확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죠. 요런 부분. 그죠? 예, 요런 게 이제 지수가 세게 못 가는 요인일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등 나오고 기타 반도체 관련주들도 반등 좀 나와요. 근데 세게 안 나오죠, 여러분. 후속 매수세가 좀 떨어져서 그래요. 그렇지만 어쨌든 반도체 양호하고 제약인데요. 유한양행 또 16만 5천 원 찍었어요. 점점 대신 이제 이게 고점이 여기는 엄청 크게 여기 중간 점점점 조금씩 좁아들죠, 여러분. 요런 게 이제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되고 저점 매수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거요. 유한양행은 보유자 영향이고 이게 16만 5천 원 쪽에서 지난 10월 초순에 이제 마지막 유한양행 진단해 준 사람 미스터 진단에서 얘기했던 건데 저 정도에서 절반 팔고 나머지 왔다 갔다 견디고 뭐 20만까지 한번 노려라 이런 얘기 했었는데 역시 제약주 기똥차야, 여러분. 그리고 최근에는 SK바이오 12만 5천 원 왔고요. 강하게 치죠. 그 다음에 내가 경배하는 삼성바이오 어떤 분 95만 원에 사갖고 10월 초에 또 질문했을 때 불안하다고 했을 때 했던 얘기가 있을 거예요. 다시 그 가격 오기 쉽지 않다 막 이런 얘기 했는데 잘 가잖아요. 잘 가고 그 다음에 오스코텍이 오늘은 또 치는데 이건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 안 하는 주식이고 그저께 3199에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가 오늘 또 신고가 나왔어요. 어제는 GC 셀, 일동 차렷 이런 종목이 좀 세게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동아 ST는 상대적으로 급수가 떨어지는데 물량이 없어서 그렇지 동아 ST도 내가 봤을 때는 신고가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이거 8만 원 넘어갈 가능성은 거의 100%죠. 등 제약주 양호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인데요. 에너지는 두산 에너빌러티가 아니고 에너빌러리 잘 가죠. 그 다음에 한전 KP 에너지 관련주도 양호하고 오늘은 조선주도 양호해요. 근데 조선주는 이종복이가 이제 꼭대기에 있어서 이런 거 갖고 있지 말라, 뭐 사지 말라 이런 얘기 했었는데 조선주도 좋아집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는 할 말이 되게 많아요. 대신 딱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 2차 전지 매도 레포트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또 그리고 또 대주전자도 목표가 하향 레포트가 나오면서 또 밀리는데 음봉이 되게 커요. 봉이 크기 때문에 단순히 많이 빠졌다고 막 살려고 하지 말되 좋은 매수 기회가 온다라고 이 종목은 보거든요. 내일이나 모레쯤 가면서 봉이 작아질 때 뭐 이럴 때 관심 가지면 될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또 2차 전지 매도 레포트인데요. 오늘이 수요일이 아니라 그죠? 그리고 이건 아침 방송이라 의견 실시간으로 드릴게요. 지난번에 삼성전자 나락갈 때도 차트 안 보면 매수다 이런 얘기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얘기했듯이 2차 전지도 오늘 또 목표가 하향이나 이런 기사들은 내가 봤을 때는 던지는 거 아니고요. 매수 기회가 맞아요. 대신 이제 각이 하락각이라 빨리빨리 수익을 내려고 할 때는 안 돼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고 빨리빨리 수익은 뭐 어제도 얘기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전히 제약이죠. 제약이나 반도체도 이제 빨리빨리 수익 날 수 있는 쪽으로 왔고 전력 설비나 이런 쪽이 단기적으로 추세 패턴 양호하면서 수익이 빨리빨리 나는 쪽이고 2차 전지는 상대적으로 반도체가 강하고 제약주가 강하면서 물량을 받는 차에 목표가 하향 레포트가 나오면서 조금 더 밀리는 경향이 있는 거거든요.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 장은 이런저런 요인의 반도체, 제약, 에너지 등 강세고 2차 전지는 조정을 받는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 장에서 가장 움직이고 있는 부분, 그리고 가장 궁금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섹터별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 투자 전략으로 바로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시크릿 그러면 안 되죠. 353 돌파, 350 지지 체크라고 했는데 아마 항생 쪽이 세게 밀리지 않으면 353 돌파 시도 아마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353 돌파, 350 지지 체크 놓고 다시 한번 얘기해드리지만 이걸 너무 빨리 얘기하는 성향이 있어서 좀 거시기 한데 이 장이 360을 넘어갈 거야. 지금 바로 그럴 때 종목이 같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상황은 지수가 반등은 나오긴 나오지만은 저거를 세게 넘어갈 수 있는 어떤 단기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종목들이 비리비리 거리는데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넘어갈 수도 있고 요 정도 갔다가 살짝 다시 처지면 그림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렇지만 여기서 다시 돌아버리면 1바닥, 2바닥, 3바닥이 완벽하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 삼각형이 완성이 된 거라 심리 개선에 거래량만 늘어주면 이거 뚫고 가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갈 수도 있고 가다가 처지지만 처져도 돌 수 있다라는 생각하에 핵심 주도주를 중기관점 양호로 보고 흘러내릴 때 저점 매수하는 거고 지금 가장 강한 쪽 제약이나 전력 설비나 반등이 세게 나오는 반도체나 저런 쪽을 중기관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짜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거 참고해서 어제 이토마토가 썸네일 잘 썼어요. 단기적으로 움직임이 좋은 섹터 한 3개 정도, 그 다음에 중기적으로 좋을 만한 섹터 한 3개 정도 딱 구분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거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계좌 수익 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근데 저 오늘 2차 전지 매도 레포트는 또 좀 거시기 하네요. 요거는 이제 저쪽 섹터에 대한 내 의견이 아니고 타이밍 참 기가 막히게 저점 매수 기회로 오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관련 전략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 이종복 전문가였습니다.